자, 경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들이 계속 뭐 지뿔도 알지도 못하는 게 떠든다? 돈 조금 벌었다고 까분다? 그러면서 왜 내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서 말이 많아? 내가 또 틀린 게 뭐가 있냐? 틀린 게 뭐가 있어? 작년부터 그랬지 내가. 이런 상황에 접혀들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니까 준비를 해라. 그럼 그 얘기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러는 거야?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나와 있잖아. 근데 뭐 어떡하라고? 뭐가 틀렸고 지뿔 알지도 못해? 누가 아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나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응원을 해주셔서 조금 힘이 납니다. 사실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방송을 못하게 힘을 크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지만 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떠들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정보에 정보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 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뿔도 알지 못하는 게 떠드니까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너는 네 떡방들 유튜브나 아니면 부동산 유튜브 또는 뭐 주식 그런 데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코스피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잔치는 끝났다. 돈 잔치는 끝났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한국보다도 뉴욕 쪽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뉴욕 증시, 미국의 증시죠. 뉴욕에서 이제 증시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세계로 뿌리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저께 1000포인트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킷이 걸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락률이 2020년 이후에 최대치였다고 하니까 나스닥은 4.99%로 이렇게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단히 무섭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주가의 내리막길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29,000이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마도 지금 5월 0.5, 6월 0.5, 7월 0.5 그리고 이제 계속 3번 더 올리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5%가 넘는 대출을 지금 뭐 30년 이렇게 몰개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40년을 받는다 이런 그 트릭을 쓰는데 아니 집 하나 사면서 무슨 40년 50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무슨 40년 50년은 사람을 코를 끼려고 그래. 그런 방법은 좀 하지도 마. 좀 30년도 길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이자로 코를 껴가지고 30년이 아니고 40년 50년 말 같지도 않은 부동산 사지 마세요. 40년 50년 전 몰개지 대출 받아가지고 살 겁니까? 한국 부동산? 말이 돼? 아니 20살에 대출도 못 받지만 20살은 30살에 대출 받으면 80살에 대출이 끝나. 80살에 대출이 끝난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부동산 금리가 이제 하반기까지 8% 이상이 돼서 30년 몰개지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 정도가 아니고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만큼 양적 긴축, 모든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달러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10%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10% 미국은 이상 현재 어쩌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10% 이상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점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소비자 물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높게 나오면은 아마도 지금 인건비도 지금 말할 수 없게 올라갔다라는 LA 제 후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뭐 쓰면은 무슨 뭐 조금 손대면은 뭐 400불, 500불, 50만 원이에요. 조금 잠깐 와서 손대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뭐 이렇게 스쳐주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한국은 주식이 폭망을 하게 되면 2,500이 무너지면서 2,300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 1,500 라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은 뭐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닥터 둠이 이야기한 게 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외에는 이제 잘 이렇게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오랫동안 예측은 지금 이제 현재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부터 예측을 하는 바람에 그게 언제 올 줄을 몰랐죠. 그게 이제 2022년 올해 왔고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예측한 대로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닥터 둠이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리스크는 공급망 트라우마에 있고 이렇게 두 번째는 노동 공급.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요. 일할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것은 미국이 이미그레이션 나라기 때문에 남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막 차단을 하고요.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것도 이민 법을 뭐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옛날에 50만 불이면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80만 불이라고 말은 하지만 100만 불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조금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야 이미그레이션에서 신고한 대로 이렇게 비자를 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타이밍을 주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비즈니스가 망하면 영주권도 못 받고 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거의 뭐 못 받더라도 뭐 불법 체류를 하든 눌러가지고 나중엔 다 뭐 받기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 노동 공급이 있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이런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탈탄소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지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집이 포함되지 않은 물가 예상이 지금 5%인데요. 집이 포함돼 가지고 외국처럼 집이 뭐 전세든 월세든 뭐 관리비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고 이런 거를 포함하지 않고 지금 5%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이것도 통계가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가졌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집이 포함되어 있는 월세, 관리비, 이자 부담,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아마도 6%에서 7%까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국은행에서 이제 곧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예. 금리 안 올 수 없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곧 하고요. 이제는 재벌들이 비상사태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첫 번째는 노동이 들어가겠죠. 사람을 안 뽑겠죠.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은 사람을 안 뽑으면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알바나 하고.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알바하고 타임제로 돈 받고 이런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2달 동안에 감소됐다라는 말씀. 그래프 좀 보내주세요. 2달 동안에 엄청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쭉 보시죠. 2달 동안에는
4,493.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기 기업도 나고 외국인 투자, 주식을 비롯한 외국인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한 거 리밋, 뭐 달러, 은행에 확보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망가지면 우리 IMF 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은 얼마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올라오면은 이제 뭐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할 것들이 이게 통화, 스와프 이것을 빨리 이렇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이게 8위로 떨어져요. 우리가 1, 2위를 다퉜죠. 외환 보유고가 1등, 2등이었습니다. 보셨죠? 8등으로 떨어진 거. 되게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다는 말씀. 뭐 불안을 조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신 대로 8등으로 훅 떨어졌어요. 예? 일본은 보십시오. 1조 3,561억. 일본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니 앵화를 투자 안 할 수가 있나. 예? 요것들이 또 줄줄 내려가더니 또 일본 엔화가 또 쉽지 않아. 일본에 뭐든지 투자가 이게 여러분 뭐든지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테크로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엔화는 지금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예, 900원 무너져야지. 그래도 이거 무너지면 준비가 돼 있어요. 현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지금 안전자산은 바로 현금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쿵 하고 완전히 지금도 1차 무너지긴 했지만 쿵 하고 나가 자빠질 때 아직 뭐 개인들이 주식은 봐서 크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돈을 잃기가 싫으니까 그냥 뭐 이게 내린 거 대비 또 내린 데에서 추격 매수. 그죠? 내렸잖아요. 높은 데서 사서 내렸으니까 추격 매수를 해서 이렇게 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 만들어가지고 팔고 나오겠다. 이게 쉽지가 않지. 그 뜻대로 되면은 뭐 다 부자 되게. 그게 추격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바닥일 때 사서 그냥 바닥이 언제는 모르지. 그럼 공부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 달러 감소는 통화 스와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연준이 6월 긴축 그리고 금리 올리면서 계속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금리 올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더 포인트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이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빨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좀 안정세로 가야 되는데 물가가 10%. 이렇게 됐구나. 영국도. 영국이 원래 물가가 되게 비싼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 비싼 나라에서 물가가 10% 올랐다면 내년은 마이너스 성장. 세계가 진짜 완전히 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찰을 들고 이게 돈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주식 뭐 부동산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거래가 용산, 강남 두 군데, 용산 한 군데 뭐 이렇게 몇 군데 있고요. 재건축 된다고 이 인수위하고 윤석열 당선자에서 너무 잘못 이게 스케줄을 짜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거래는 없더라도 높게 팔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동안에 거래된 걸 보면은 높게 판 건 아니고 거래는 있었지만은 낮게 물건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매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라는 건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만치는 않고요. 일부 지역에서 사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뻔한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20억 하든 거 50억에 사려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어떻게 스케줄, 공급을 우리에게 잘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해줄 것인가 좀 지켜보면서 부동산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겨울에 굉장히 내년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길게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국 기준금리 1%로 인상, 물가 10%. 야, 너무 많이 올랐다. 내년 마이너스 성장. 우리도 수출이 뭐 많이 됐다 하더라도 수입이 물가가 비싸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몇 달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